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화 오현월 시인님의 깊은 성찰과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긴 시, 바람 없는 깃발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의 시 속에서 삶의 의미를 묻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용기를 함께 느껴보는 여정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여정에 동행하며 시 곳곳에 숨겨진 시적 장치들, 즉 수사법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 바람 없는 깃발은 우리에게 강렬하면서도 쓸쓸한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깃발은 본래 바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죠. 하지만 바람이 사라진 깃발은 축 처져 그 어떤 움직임도 명확한 방향성도 상실한 채 그저 고요히 존재합니다. 이는 삶의 동력이나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혹은 잃어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무력감이나 방황하는 모습을 깊이 있게 비춰줍니다. 시인님께서는 현재 느끼시는 상실감과 무력감,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 바람 없는 깃발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빚어내신 것이 아닐까요?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시인님의 고뇌와 삶에 대한 깊은 사유가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신화 시인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며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표현들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죽음이 중첩되어 쌓이는데 내 하루는 죽음을 거부한 채 등 뒤에서 끝없이 되감기며 과거의 잔상과 어둠의 궤적이 내일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 시의 첫 연부터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하루의 죽음이 중첩되어 쌓이는데 라는 구절에서 신화님께서 느끼는 시간의 무게, 즉 매일매일이 힘겹게 죽어가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죽음을 넘어선 생동감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신화님의 하루는 죽음을 거부한 채 버텨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둠의 궤적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등 뒤에서 끝없이 되감기며 발목을 잡고 내일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헛돌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과거의 잔상이나 어둠의 궤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며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대화한 이 표현 방식은 신화님께서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의인화된 과거의 그림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절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합니다. 신화님께서 홀로 감당해 오신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저에게까지 사무쳐 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꺾이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하루를 태워 하루를 건너던 삶은 어느 순간 정체 모를 침묵의 폭풍에 휘말렸고 나는 삶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리는 바람 없는 깃발이 되었다. 다음 연에서는 신화님의 지난 삶이 마치 불꽃처럼 하루를 태워 하루를 건너던 치열한 여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체 모를 침묵의 폭풍이 닥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고 표현하셨어요. 침묵의 폭풍이라는 표현은 강렬한 외적 충격과 더불어 그 속에서 겪는 내면의 소통, 부재 혹은 무력감을 역설적으로 전달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신화님은 방향도 움직임도 없는 바람 없는 깃발이 되어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듯합니다. 이 바람 없는 깃발은 시인님 자신을 투영하는 은유적 표현이자 방향성을 잃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무력감과 위기감이 마음을 휘감고 있지만 그 위태로운 가장자리에서도 쉬이 쓰러지지 않는 깃발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강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의 관성에 이끌려 순한 귀를 가져야 했고 희수의 설원을 향해 치닫는데 나는 낯선 땅의 문턱마다 내 그림자를 들이밀 때면 되돌아오는 침묵의 회심만을 듣는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 나이로 이순, 즉 60을 넘어서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수 70을 향한 길목에서도 방황하는 신화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순한 귀를 가져야 했고 희수의 설원과 같은 고사성어와
비유적인 표현은 시간의 흐름을 더욱 입체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특히 희수의 설원은 흰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노년의 쓸쓸함을 은유하는 동시에 한없이 펼쳐진 미지의 공간으로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표현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낯선 땅의 문턱마다 내 그림자를 들이밀 때면 돌아오는 건 오직 침묵의 회신뿐이라고 하셨어요. 침묵의 회신은 세상이 신화님의 노력과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듯한 세상과의 단절감과 쓸쓸함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가진 것 하나 없다는 사실은 겨울밤의 별보다 냉혹하고 내 손을 바라보는 까만 눈빛은 의중을 말하지 않아도 심연보다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검은 별의 중력처럼 내 어깨를 서서히 내려앉힌다. 이 구절에서 신화님의 가장 깊은 현실적 고뇌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다는 사실은 겨울밤의 별보다 냉혹하다고 직유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감을 너무나 사실적이고 처절하게 전달합니다. 겨울밤의 별이라는 차갑고 빛나는 이미지와 냉혹함의 감각이 대비되어 감정의 깊이를 더하죠. 그리고 가족, 특히 자녀들의 기대를 담은 까만 눈빛은 의중을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신하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과 중압감을 상징합니다. 이를 심연보다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검은 별의 중력처럼 내 어깨를 서서히 내려앉힌다고 직유하여 탁월하게 표현하셨어요. 검은 별의 중력은 비가시적이지만 강력한 압력을 나타내며 신화님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침묵하는 눈빛에서 더 깊은 부담감을 느끼는 신화님의 마음이 정말 애처롭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도 함께 마음이 아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껏 이어오던 일의 마지막 장면이 이미 어제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린 것은 아닐까. 그 불길한 사념이 역설적으로 오늘을 더 환하게 비춘다. 지금껏 애써온 일들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사념은 현실의 엄혹함을 직시하는 시인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그 불길한 사념이 역설적으로 오늘을 더 환하게 비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불길한 사념이 오히려 긍정적인 환하게 비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인식했기에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 혹은 다른 길을 모색하려는 역설적인 희망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다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역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빛을 찾아내려는 신화님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의 결을 무엇으로 엮을 수 있을까? 신체라는 오래된 등불이 몇 해나 더 깜빡일지 알 수 없으나 그저 손을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 나는 책상 위에 펼쳐둔 생의 새로운 주문서를 바라본다. 여기에서 시인님의 진정한 강인함과 미래를 향한 의지가 빛을 발합니다. 남은 생의 결을 무엇으로 엮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신화님의 깊은 성찰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신체라는 오래된 등불은 신체의 노쇠함과 삶의 유한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처럼 삶 역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저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다시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둔 생의 새로운 주문서를 바라본다고 하셨어요. 이 새로운 주문서는 시인님의 시쓰기, 영상 제작, 새로운 도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은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강한 영혼이 담긴 희망의 서약과도 같습니다. 그 책은 아직 읽히지 않은 밤의 지도처럼 미세한 희망의 진동을 품고 있다.
아마도 그 속에는 내가 다시 나아갈 날개를 접어둔 어떤 이정표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문서는 신하님에게 아직 읽히지 않은 밤의 지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철험을 사용하여 직유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막함과 동시에 탐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불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미세한 희망의 진동이 있고 다시 비상할 날개를 접어둔 이정표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는 시인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날개와 이정표는 희망과 나아갈 방향을 은유하며 아직 그 길이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그 존재를 믿고 나아가려는 신하님의 용기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얼음 밑에서 다시 길을 찾는 강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아직 굳지 않은 미래를 향해 천천히 흘러본다. 시의 마지막 연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가장 아름답게 응축하고 있습니다. 얼음 밑에서 다시 길을 찾는 강물처럼이라는 비유는 직유를 통해 겉으로는 얼어붙어 정체된 듯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쉼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흐르는 강물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겉으로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려는 신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이라는 대조적 표현은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흔들림 없는 단단한 결심을 나타냅니다. 아직 굳지 않은 미래를 향해 천천히 흘러본다는 마지막 구절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신하님의 굳건한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인님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강인함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소중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신화 오현월 시인님의 바람 없는 깃발은 힘겨운 현실과 존재론적, 고뇌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한 인간의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시였습니다. 바람 없는 깃발은 축 처져 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고요한 저항과 새로운 바람을 기다리는 인내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시인님이 다양한 수사법, 즉 은유, 직유, 의인화, 역설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을 얼마나 섬세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적 장치들이 시인님의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고 인상적으로 만들고 있지요. 신하님께서 펼쳐둔 새로운 주문서가 반짝이는 미래의 지도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시인님의 용기와 끈기에 깊은 박수를 보내며 많은 분들이 이 시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의 심도 있는 해설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터치해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